네, 안녕하세요. 중국은 평양을 위해 베이징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틀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이제 출발점은 윤 대통령이 그 KF-21에 들어가는 엔진의 그 업그레이드를 한미 공동 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고요. 이러한 한국의 움직임이 이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에 굉장히 깊은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오늘 그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무슨 전투기 엔진을 대통령이 나서서 해? 아닙니다. 인도가 모디가 지난 6월에 방미를 했거든요. 이 기간 중에 우리랑 같은 거죠. KF 21에 들어간 엔진과 같은 F414-400 엔진, F414-400 엔진의 인도 생산을 위한 MOU가 인도 국영 할, 힌두스탄 이게 에어로스페이스인가? 에어로노틱스,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라는 그런 회사 리미티드, 그러니까 힌두스탄 항공산업이라는 회사와 제너럴 일렉트릭 사이에 그 MOU가 맺어졌습니다. 이 MOU가 맺어지고 나서 모디가 직접 이렇게 발언했어요. 기술 이전, 공동제조, 제조업, 공급 사슬 협력 확대 등에 있어 인도와 미국은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기 엔진을 인도에서 제조하기로 한 GE의 결정은 인도 방위산업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는 이미 F414-400 엔진을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을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이미 그렇게 확정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인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인도가 이게 빼딱선이거든요. 우리가 내루 말만 그래서 내루지, 중국이 본토가 적화됐을 때 중국을 제일 먼저 국가로 인정한 나라가 내루고요. 이른바 제3세계 비동맹 운동을 이끌면서 중국과 쎄쎄쎄 엄청 많이 하고 다닌 인간이 내루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원래 그런 좀 대책 없는 인도 대국 헤게모니, 비동맹이라는 이름에, 그리고 또 내부에는 아주 대책 없는 극좌파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무기도 순전히 소련제 무기, 러시아제 무기였죠. 그래서 이 무기에 있어서는 인도는 기본적으로 미국 영향권 바깥에서 놀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도의 모디 정도가 가서 F414-400 엔진의 인도 현지 생산을 따는 판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F414-22 엔진에 대해서 현지 생산 정도가 아니라 미국과 공동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 네. 그걸 한번 사업권을 따와보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은 거죠. 네. E2가 되면 이거는 이제 드라이 출력이 20% 증가한다는 제가 추정이고요. 실제로 드라이 출력이 20% 증가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AB 출력은 20% 증가하는데 통상 AB 출력이 20% 증가하면 드라이 출력도 20% 증가합니다. 아시지만 이제 AB 출력이라는 건 연소 후에 연소 가스에 대고 기름을 또 왕창 뿌려가지고 한 번 더 빠바방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질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출력 한 번 더 얻으려고. 드라이는 이제 앞에 제1연소실에서만 연소가 일어나는 거고요. 연비가 10%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게 아마 TIT라 그러죠. Temperature, Turbine Inlet Temperature. 그러니까 터빈이라 그러면 이제 연소실 다음번에 있는 거요. 터빈 쪽으로 들어가는 공기의 온도. 이 TIT가 지금 한 1530도 정도 될 텐데 이게 한 100도씩 오를 때마다 에너지 효율이나 파워가 특히 파워가 한 10%, 에너지 효율이 또 몇 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한 1700도대로 가는 거 아니냐. 이 엔진이 되면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GE가 이걸 기술 검토를 다 끝내고, 지금 미 해군이 주력기로 운영하고 있는 FA-18
EF 이제 우리가 보통 슈퍼 호넷이라고 불리는 거 거기가 이제 F414 엔진을 쓰죠. 네, 지금 이 엔진을 씁니다. 그래서 이 F414 400 엔진을 EE로 업그레이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F414 EE 엔진 업그레이드 사업은 지금 임자가 없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임자가 없으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서 운을 좀 띄우고 그걸 한번 차분히 추진해서 우리가 임자가 되면 어떨까? 아예 그냥 공동 개발로 이 업그레이드 뭐 명분을 그렇게 달아야 뭐가 좀 될 것 같아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또 중국을 감당하는 최전선이죠. 따라서 우리가 뭐 이 정도 사업권은 좀 밀어붙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드라이 추력이 31,200파운드가 되고요. AB 추력이 2개를 썼을 때입니다. 이거 하나가 아니라 F414 KF21E 제가 2를 붙인 거예요. 2를 붙이고 그랬으면 이제 AB 추력이 52,800파운드가 돼서 이게 무시무시한 놈이 돼요. 그리고 항속거리는 연비가 10% 증가했으니까 지금 있는 약 6톤의 그 연료를 가지고 약 3,190km 정도를 가는 그런 항속거리가 나오지 않겠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XL이라고 한 건 어저께도 썼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그 무장창으로만 전부 쓰는 거죠. 내부 공간을. 그거에 연료를 거기엔 안 하는 거. 그랬을 때 이 정도 항속거리가 나옵니다. 3,000 내부 연료만 갖고 내부 연료 항속거리.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율 구동료 부탁 말씀 여쭙고 이제 이 엔진과 엮여서 우리 KF21이 어떻게 희한한 아주 살벌한 비행기로 바뀌어가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시지만 세뇌 탈출은 이제 그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뭐 자나깨나 중국 비판하니까 진핑의 아재가 너무 속이 상해서 그런지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이게 이제 KF21이 엄청 변주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왼쪽에서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까지는 지금 KF21 F414 400 엔진을 쓰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XL은 내부 무장창을 내부 공간을 전부 무장창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HM은 내부 공간을 절반을 무장창으로 쓰고 절반을 연료 탱크로 쓰는 거. 내부 연료 탱크, 두 번째 연료 탱크로 쓰는 거. 그 다음에 LR은 롱 레인지. 그거는 내부 공간을 전체를 연료로만 쓰는 거. 그러니까 무장창은 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EE 엔진을 쓰는 건 KF21E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에 넷째, 다섯째, 여섯 번째 이제 열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L, HM, LR 그래서 세 스타일로 나눠봤고요.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전자전을 빼고도 기존의 400 엔진이냐 아니면은 EE 엔진이냐에 따라 가지고 전자전을 고려를 안 하더라도 전자전 장비를 고려를 안 하더라도 6종류가 나오죠. 이거를 단복자로 파생시키면 무려 12종입니다. 그러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카이는 뭐 수송기니 함재기니 이런 거 지금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이 잘 만들어 놓으면 저 KF21E 꼭 그대로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서 미 해군에 한번 제안해 보자라고 롱마가 제안할 수 있어요. 그때 함재기 고문하면 돼요. 롱마 돈 받아가면서 미국 돈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함재기 이런 거 자꾸 얘기해서 마치 한국 항공모함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간첩이나 할 소리죠. 순진한 국민들 속이려고. 간첩의 선동질이죠. 그거 간첩 선동질을 카이가 나서서 할 필요 있나? 그 다음에 이제 엔진 업그레이드, 즉 다시 말해서 KF21E라고 제가 표현한 거, 이거가 되는 것은 미국으로서 굉장히 예민해지는 영역입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보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비행기 파워가 너무 좋아져서 미국이 좀 겁나요. 한국한테 독립적인 어떤 그 군사력을 아주 파워풀한 군사력을 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업그레이드 공동 개발 사업권 혹은 이 업그레이드 사업 혹은 뭐 이 업그레이드 버전의 관철 이런 거는 다 제가 보기에는 그 윤 대통령과 하나가 좀 나서서 뛰는 게 좋다. 모디가 뭐
인구 10억이 넘는 14억 세계 최대의 인구로서 인구 대국이 가서 그 F4에서 400 엔진 공동 그 라이센스 생산에 대해서 감격해서 저 정도 얘기하는데 우리 대통령도 좀 나섰으면 좋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 참조를 좀 하면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내부 공간을 무장창으로만 썼을 때 그게 EE 엔진을 쓰고 그게 이제 네 번째 줄이죠. 왼쪽에서. 거기 보면 이제 항속이 3,190이 나오죠. 그 중에 이제 절반을 연료로 쓰고 절반을 내부 무장창으로 쓰면 4,072가 나옵니다. 항속이. 근데 그 전체를 다 연료로만 쓰면 LR 버전이 되면은 이제 그 4,954가 되죠. 그리고 저기 이제 그 추중비가 보면 드라이 추중비 그러니까 그 추중비라는 건 뭐냐면 그 공중량 대비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실을 때 그 공중량 대비 그 엔진 추력이에요. 근데 엔진 추력이 이제 드라이 모드가 있고 애프터 버너 모드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드라이 모드일 때 엔진 추력을 이제 그 공중량으로 나눠 보면 그게 높을수록 비행기가 기동성이 좋아지고 파워풀해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그런 거죠. 나눠 보면 그 1.1999가 나와요. 근데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냐면요. 비행기가 민첩하고 빠른 걸로는 그 F-15를 꼽아주거든요. F-15가 1.11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F-15보다 한참 높은 거예요. 1.199는. 거기다 F-22가 1.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점 하나, 둘, 세 번째 짜리가 다른 거 아니야? 1이. 그러니까 이 드라이 추중비로 치면은 F-15를 넘어서서 F-22랑 동일 수준이 되고요. 애프터 버너 추중비로 치면은 오히려 2.03이 돼서 F-15는 뭐 한참 따돌렸고 F-22도 따돌렸어요. 한참. F-22가 애프터 버너 추중비가 1.62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제일 센 놈이란 소리야. 민첩성이나 이런 게. 그래서 미국이 EE 엔진 업그레이드를 과연 오케이 할까? 조금 그걸 이제 특히 그걸 공동개발까지 밀어붙일 수 있을까? 대통령이 나설 만한 프로젝트죠. 아니 세상에 쉽게 될 것 같으면 뭐하러 대통령이 나서. 이게 쉽지 않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최선을 한번 다해서 밀어붙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무장창 지수는 뭐냐면은요, 6.4 입방메타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어저께. 6.4 입방메타를 1이라는 숫자로 둔 거예요. 무장창으로 다. 여유 공간이 6.4인데 6.4를 다 무장창으로 쓴 거.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1이죠. 절반 썼어 0.5야. 근데 F-22는 얘는 그러니까 KF-21이 F-22의 무장창보다 내부 공간이 2.8배 높거든요. 그래서 6.4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얘는 지수가 0.364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비행기가 얼마나 살벌한 건지 알죠. 참고로 이제 F-15의 그 항속은 2,500보다 훨씬 낮습니다. 보통 찾아보면 F-15가 항속이 5,600km, 뭐 5,500km, 뭐 5,000km가 넘어서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나오는 숫자냐면 외부 탱크 5개 다 그냥 만 탱크로 채웠을 때입니다. 외부 탱크 5개를 다 주렁주렁 달고. KF-21은 내부만 따진 거. 그러니까 내부 연료 항속을 봐야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F-22도 외부 탱크 2개 정도 채우고 나면 항속이 한 3,000km 안팎으로 늘어나요. 제가 이게 잘못 썼습니다. 2,000km라고 썼는데 3,000km 안팎으로 늘어납니다. 3,200 뭐 이렇게 늘어나요. 그런데 그걸 안 달아버리면 2,000km밖에 안 돼요. 2,000도 안 돼요. 1,000몇백 킬로라고 계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게 공식적 자료는 안 나오는데 계산에 하면 1,500, 뭐 1,400 이렇게 계산돼요. 이 F-22가 항속거리 짧다는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같은 사정을 그 방사형 그래프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이게 이제 엔진을 업그레이드하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일단 무슨 뭐 전자적 기능, 센서 융합 이런 거 다 떠나서 스텔스 이런 걸 떠나서 기본 틀만 보는 거예요. 이게 KF-21E를 주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은 그 내부 공간을 전부 이제 무장창으로 쓰게 되면 무장창 지수가 저렇게 높아져 버립니다. 굉장히 지금 맨 바깥에 선이 이 파란 선이, 파란 군청색 선이 KF-21이거든요. 그리고 얘를 전부 연료를 주게 되면 내부 연료의 항속이 뭐 비교할 수 없이 높아져요. 예. 그 내부 연료만 가지고 하면 그 F15나 F22 대비, 물론 KF-21 안에서 KF-21E 안에서 내부 연료 항속과 내부 무장창 지수를 동시에 저런 식으로 달성은 못해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이거는 그러니까 내부 무장을 많이 넣게 되면 내부 연료 항속은 좀 떨어져서 3,100km까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부 여유 공간을 전부 연료를 쓰게 되면 무장창 지수는 0까지 떨어지고요.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LR 모델이죠. 예, 그러나 그거가 심지어 조립식도 가능할지 모르겠어. 탱크를 이렇게 조립하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 말도 안 되는 상상인데. 어쨌거나. 네. 굉장히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요격기로서의 기동성은 F15, F22보다 좋아지고요. 일단 드라이 추중비와 AB 추중비가 좋으니까. 예, 항속이나 무장과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제 내부 무장과 장거리 항속은 이제 모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가지고, 만약 뭐 지금 상태로 내부만 따지면 F15나 F22보다 훨씬 좋은데, 이거를 이제 내부 공간을 전부 연료로 쓰게 되면 이건 뭐 완전 족탈불급, 게임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네. 무장도 마찬가지죠. 예. 내부 여유 공간을 전부 무장으로 쓰게 되면 또 완전히 게임이 달라지죠. 예. 그런 아주 재밌는 물건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엔진까지 EE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게 되면 한국이라는 호랑이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가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윤 대통령이 아마 직접 나서서 좀 한번 아주 심각하게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앙망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공동사업이라고 저는 평을 했어요. 이름을 정했어요. 엔진 업그레이드 공동개발 사업은 이제 미국으로서도 한국에 상당히 독립적인 군사력, 무지막지한 군사력을 제공하는 그런 게 돼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좀 껄끄러운 점이 있을 거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엔진 같은 경우 특히 쓰게 되면 원래 KF-21이 굉장히 유연하고 다양한 변주를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기능 하나하나가 다 좋아지죠. 예, 요격기의 기능, 또 장거리 항속으로의 기능, 스텔스 무장으로의 기능, 이게 다 빛을 보게 돼요. 원래 유연하고 다양한 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자전도 살벌해지는 게 엔진 파워가 좋아지니까 전자전기를 만들 때에 엔진 파워에 대한 걱정을 안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미국이 이게 쉽사리 여기에 동의할 거냐, 뭐 꿈을 좀 꿔보면 뭐 그래도 열심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한국은 6개 분야를 아우르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이죠. 따라서 뭐 이 공동사업을 시도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한국은 대중 억제 최전선이고 그게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이 핵동맹까지 이제 같이 간 거죠, 미국이랑. 두 번째는 이제 한국의 기술 냉전의 최전선이죠. 이걸 이제 테크 콜드워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파이낸셜 타임스가. 예, 그래서 저도 테크 콜드워 이름 좋습니다. 네. 대중 테크 콜드워의 최전선이죠. 반도체 배터리 원전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국이 한미일 삼각협력 체제의 견인 기관차죠. 한국이 저걸 견인을 안 하면 일본이 스스로 저걸 이니셔티브를 잡겠어요? 한국이 앞에서 견인을 하니까 일본이 질질 끌려오면서 각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이 미국 최고의 무기 공급 파트너죠. 남중국해, 동남아시아, 호주, 인도에 무기 공급을 함으로써 중국을 포위하고, 폴란드, 루마니아, 우크라, 유럽에 무기 공급을 해서 러시아를 포위하고,
중동에 무기를 공급해서 이 나날이 강해져 가고 있는 중동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도 원래 있었던 러시아 영향력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미국의 미래 먹거리 파트너이고, 6번째가 한류를 가지고 서방 가치를 전도를 하는 거죠. 서방 가치의 인류 보편성을. 이 서방 가치를 한국인들은 완전히 체화시켰어. 동화할 수 있어. 그 인류 보편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 이걸 잘 알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마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용기를 가지고 윤 대통령께 간곡히 악망합니다. 네. 자, 여기서 잠시 이제 중국 J20, 그 J20이 무섭지 않냐. 뭐 요새 그 중국의 그 공산당의 인터넷 부대 우마오당이라 그러죠. 우마오당이 J20을 띄우는데 아주 광분했습니다.